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온을 높게 상승시킨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려고 하는 이 노력은 효과는 0이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으로 해가지고요, 살림이 훨씬 더 푸르게 변했고, 지금 우리는 축복받은 시기에 살고 있고, 헨리스 로에 따라 가지고 지구 대기의 CO2가 결정되지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짜, 보이지 않는 가짜 재앙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구는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먹거리와 자원, 그리고 발전 여건을 그동안 제공해 왔는데요. 그만큼 지구 환경은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 데 중요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 환경이 오염되고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자 사람들은 환경 문제를 중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온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흔히 기후변화 또는 환경 탓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후보 시절 기후변화를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 같은 주장이 맞는지 국내 환경 분야 최고 전문가이신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박석순 교수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간단하게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로 있고요. 81년도에 미국에 가서 83년도에 미국 뉴저지 주에 있는 러커스 대학교에서 환경과학 석사를 하고 85년도에 이제 환경과학 박사를 하고 88년도에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국내에 있으면서 제가 한 150편 논문을 냈는데 그중에 한 20편이 미국의 그 러커스 대학교의 교수들하고 또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들하고 낸 논문이 한 20편 됩니다. 네. 주로 그기는 제가 국내하고 미국의 주로 뉴저지 주하고 활동을 많이 했고, 한때는 그 뉴저지 주지사가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그 국제 공동 협력에 대한 그런 협력 공로패도 주고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 그 초보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환경에 대한 정의라고 할까요? 환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원래 환경이란 말을 말입니다. 영어로 그 environment라 그러는데, 원래 이 environment는 뭔가 하면 enviro이라는 걸 뭘 둘러싸다 동사에다가 ment 명사가 되는,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생물학적이고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요소를 우리가 환경이라 그러는데, 흔히 많은 사람들은 이걸 많이 그 환경과 자연 또 지구 이런 거를 많이 착각을 해요.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진짜 우리 환경은 뭔가 하면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건강하고 쾌적하고 또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런 주변 조건을 만들어주는 주변의 물리적인 그걸 말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자연과 환경을 구분해 혼돈을 하고, 또 하나가 뭐냐, 또 지구하고 이 환경을 또 혼동을 하는데, 자연도 말입니다. 인간에 의해 가지고 파괴되고 인간의 그 피해가 오는 그 자연 환경이 있고, 인간과 무관하게 자연 그대로의 자연이 있어요. 90년대, 2000년대 와가지고 이제 이게 큰 이슈가 된 게 뭔가 하면은 지구 환경이라는 것들. 지구가 뭔가 하면은 인간이 지구를 어떻게 지구를 변화시키고 지구의 여러 가지 물리 화학적인 현상을 변화시키고 그랬을 때 그걸 우리가 지구 환경이라 그러고, 그렇지 않는 거는 그냥 그대로 지구예요. 그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은 지구와 자연과 환경을 혼돈하지 말아야 되고, 환경의 근본은 뭔가 하면은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하고 풍요롭게 살게 해주는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그런 요소를 말한다는 거죠. 네. 교수님, 그러면 우리 인류가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그 시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그 기후 변화에 대해 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되고를 시작한 거는 뭔가 하면은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에 지구가 한때는 식는다고 말입니다. 70년대에 미국의 그 스탠퍼드 대학교의 스티븐 스나이더라는 교수가 지구가 식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이 분야에 연구를 하던 사람들은 지구가 식는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슈가 크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에 와가지고 제임스 한센이라는 그 미국의 나사에 있는 이 과학자가 지구가 지금 다시 증가한다. 온도 기온이 증가한다. 왜 나사에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이 이 지구의 온도를 위성으로 관측하기 시작한 게 뭔가 하면 79년도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UN 이런 데서 이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 하면서 세계적인 하나의 이슈가 지금 되는 거죠.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92년도에 리우 그 환경 정상회의를 하면서 UN 기후 협약을 체결하고 또 97년도에 교토 협약, 뭐 2015년도에 파리 협약 그러면서 이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지구의 기온을 높게 상승시킨다. 그래가 지금 이 난리를 지금 뭔가 하면 탄소 중립이니 뭐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럼 그 기후 협약을 최초로 체결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와이에 가면은 큰 섬 마우나로아의 꼭대기에 해발 한 4,000m가 되는 곳에 1958년도부터 이 찰스 데이비드 킬링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기온이 증가하고 이런 걸 관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보니까 80년대 이럴 때 보니까 온도가 증가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럴 거라고 얘기해가지고 UN 기후협약을 맺고 또 뭐 교토 회의가 있긴 해. 교토 의정서에 97년도부터 각 나라들이 이제 얼마씩 우리가 줄이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면제가 됐어요. 그때가 우리나라가 면제가 된 이유는 뭔가 하면은 IMF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때 경제적으로 안 좋고 해가지고 또 배출도 그래 많지 않았고 하니까 됐고 그다음에 미국의 엘고아 부통령이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했는데도 미국은 교토 의정서에 비준을 하지 않았어요. 탈퇴를 했다고. 미국의 과학자들이 이거는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제가 그 번역한 불편한 사실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 우리는 잘 모르죠. 왜 미국의 이 교토 의정서에서 비준을 하지 않았는지. 지금도 미국은 비준을 안 했어요. 지금도 국가 차원에서는 미국은 UN 기후협약에 국가 차원에서 비준한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네, 교수님,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를 슬그머니 기후 변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구가 더워지니까 글로벌 워밍이라 했는데 98년도부터 이 이상하게 예상했던 지구가 안 더워지는 거죠. 스탑됐어요. 그걸 글로벌 워밍 히아투스라 그러는데 그걸 중단이 되니까 2005년경에 뭔가 하면은 글로벌 워밍이란 말을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말합니다. 기후변화라는 그 기후변화는 뭐냐면은 추워도 기후변화고 더워져도 기후변화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2015년도에 유엔에서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이 채택됐는데요. 교수님, 주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산업화 시작할 때보다도 그때부터 한 2도 이하로 낮추자. 그러면서 각국에서 이제 할당을 했죠. 각국 CO2 배출량을 줄이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자라고. 그 말고도 저런 것도 있어요. 이산화탄소 말고도 온실 효과 일으키는 6개 다른 기체들도 줄여나가는 건데 실제로 이게 그 파리 기후협약을 맺었고 특히 유럽 같은 데서 이 화석연료 사용을 많이 줄였어요.
교수님, 그 기후변화 해이론을 주장하는 미국 이산화탄소 연맹 회장인 그레고리 라이트 스톤의 불편한 사실을 최근에 번역해서 출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책은 제목에서부터 엘고의 불편한 진실과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계기나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사실은 2009년도에 그 당시에 MB 대통령께서 그 녹색 성장 뭐 하고 할 때 제가 대통령 녹색 성장 위원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은 지구의 기후 대재앙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또 그게 또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제가 펜앤마이크 진짜 환경 이야기를 지금 제가 2017년 6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4년 넘게 이걸 해왔거든요. 해오는데 그때 그걸 다루면서 말입니다. 하키 스틱이라고요. 원래 지구는 중세 때 더웠다가 소빙하기 때 추웠다가 다시 더워지는데 그 마이클 만이라는 미국의 펜스테이트에 있는 교수가 중세 때 더웠다는 걸 없애려고 해온 것을 밝혀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 기후변화는 사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제가 언젠가는 이 기회가 되면은 이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책을 보니까 미국에서 아주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이 불편한 사실을 그레고리 라이트스톤 이분이 쓴 아주 좋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해 11월 달부터 번역을 해가지고 4월 달에 이걸 출간을 했고 마침 또 이번 1월 달에 그 유명한 그 패트릭 무어 이분이 책을 하나 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또 번역을 해가지고 이번 11월 달에 냈죠. 두 분들하고 내가 계속해서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자료 받고 하면서 보니까 아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많은 지금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지구에 이게 뭔가 하면은 그 10만 년 주기로 이게 온도가 6도 내지 8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다 맞죠. 밀란코비치 이론이라 해가지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원으로 도느냐 타원으로 도느냐 또 지구의 기울기가 22.5도냐 24.5도냐 또 이 세차 운동이라 가지고 지구가 극지방을 나타내는 이게 좀 흔들려요.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10만 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바로 그거죠. 근데 왜 그러면은 이게 지구가 타원으로 돌고 원으로 도는가 하면은 태양을 돌고 있는 위성이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위성들이 있으니까 그 위성과 이성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만나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요. 또 하나가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뭔가 하면 홀로세 온난기라 해가지고 지난 2만 년 전에 아주 추웠던 빙하기를 끝나가지고 지금은 11,600년 지금 그 따뜻한 시기거든요. 요 따뜻한 시기에도 2, 3도가 변해요. 이건 왜 그러냐? 태양의 활동하고 지축의 기울기가 이 지금 만 몇 년 동안 약간 변하면서 되니까 자연현상이죠, 이게. 이산화탄소가 약간 증가시켜 주는데 이게 말입니다.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해 가지고 하는 거는 극히 미국의 유명한 그 MIT의 리차드 린젠 교수 같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온을 증가시킨다고 믿는 것은 차라리 마술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이거 약간은 또 다른 걸로 변화할 수 있을 거예요. 미기상학적으로 뭔가 땅을 개발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깔고 이런 것 때문에 토지의 지면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약간 변화시킬 수 있지만은 극히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런 사람도 있어요. 스티브 쿠닌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올 7월 달에 언세틀드라는 이 책을 하나 내가지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오바마 정부가 뭔가 하면 기후변화를 철저히 믿고 했던 사람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도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완전히 다르죠. 철저히 믿는데
믿었는데 이 오바마 밑에서 이분이 에너지 정책 자문관도 하고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뭔가 하면 양심선언을 했다니까요. 책을 가지고. 이거는 그 기후온난화라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인간이 온난화시켰다는 이거는 완전 사기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인간이 지구를 덥게 하고 식히고 덥게 하고 기온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하나의 오만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이산화탄소는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산화탄소가 두 가지죠. 하나는 뭔가 하면은 지구를 약간 덥게 하는 온실 효과. 극히 미미한 온실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식물의 광합성. 식물이 말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식물이 하는 광합성이 뭔가 하면은 물과 이산화탄소하고 햇빛이 만나가지고 광합성을 하고 그 광합성에서 나오는 탄수화물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뭐 다들 우리가 동물도 먹고 살고 지구 생태가 유지되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갖는 이 식물의 먹이 효과, 광합성 효과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크고 근데 온실 효과는 극히 미미한데 이게 두 역할이 완전히 잘못됐지.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독약이 아니고 보약인데 인간이 산업화 이후로 말입니다. 지금 그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러기 위해서는 산림과 초지를 다 밀어내고 거기다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도시를 만들고 여기서 나오는 오염으로 가지고 오염물질로 강, 토양 뭐 우리가 전부 지금까지 제가 한 연구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바다를 오염시키고 뭐 대기도 오염시키고 그렇게 상태도 파괴하고 종도 멸종하고 했는데 유일하게 인간이 잘한 게 뭐냐?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으로 해가지고요. 산림이 훨씬 더 푸르게 변했고 또 뭔가 식량 생산이 훨씬 늘어난 거죠. 식량 생산도 거의 지난 1960년대부터 지난 2020년까지 50년 동안 이 늘어난 대기의 이산화탄소 때문에 늘어난 이 식량 이 생산 효과가 거의 3조 달러에 돼. 앞으로 2050년까지 9조 달러에 해당하는 지금 식량 정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농학자 같은 분들은 이거는 공짜로 주어진 그러한 혜택이고 지금 우리는 축복받은 시기에 살고 있고 완전히 잘못돼 가지고 지금 이 소동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탄소 중립 그 자체가 달성 불가능할 뿐만 아니고 할 이유도 없고 탄소 중립을 우리나라에서 하겠다고 뭐 하다가 오늘 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추진하던 그 현대차의 수소차 포기했잖아요. 멍청한 짓이죠. 달성이 왜 불가능하냐? 우리가 이거 뜻하지 않게 아주 큰 실험을 한 게 뭔가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 지금까지 말입니다. 끊임없이 지금 화석 연료 사용이 줄어들었거든요. 특히 2020년에는 1년 동안 말입니다. 2019년에 비해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 이게 11 내지 15% 줄었다는 거예요. 10몇 프로를 줄였는데도 지구의 대기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도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줄어들지 않는가 하면은 바다 때문에. 바다가 더워지면은 말입니다. 지구 표면의 71%가 바다거든요. 바다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량이 대기에 있는 것보다도 45배나 많아요. 이런 책 보면 잘 나와 있죠. 제가 이번에 번역하는 종말론적 환경주의라는 이 패트릭 무어라는 우리 그린피스 그 창립자가 썼는 이 책 보면 나오죠. 근데 거기에 있던 바다가 더워지니까 이게 물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찰 때는 이게 많이 녹아 들어가 있지만 이산화탄소가 더워지면 다 배출하거든요. 그래도 지구 대기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기후협약은 말입니다.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를 줄이려고 하는 이 노력은 비용은 많이 들어요. 효과는 0이다는 이야기. 다른 자료 보면 그런 게 나오죠. 헨리스 로우라는 게 뭔가 하면은 물이 얼마나 더우냐에 따라 가지고
물속에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라든지 기체가 머물러 있느냐, 기체를 함유할 수 있느냐, 그걸 조절하는 하나의 법칙인데 헨리스 로에 따라 가지고 지구 대기의 CO2가 결정되지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건지. 그리고 지금 이게 고비용 무효가예요. 근데 이것을 빨리 알려야 돼요. 이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그다음에 이게 이 지금 수천조가 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수천조 다느냐? 화력 발전소 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화력 발전소가 대기 오염 물질 안 나오고 이산화탄소만 나오는 그런 화력 발전소를 만들어내.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그 이산화탄소만 나오는 화력 발전소는 좋은 화력 발전소인데 그것도 없애고 해안강 풍력한다고 천조를 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 하느냐? 배터리를 만드는데 또 천조 들고 또 뭐 하느냐? 화력 풍력은 말입니다. 태양광 풍력은 그냥 이게 밤 되면은 태양광 안 되죠. 또 바람만 불면은 풍력 안 되죠. 그게 뭐냐? 보조 발전소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보조 발전소를 하나 더 만들면 발전소 2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지금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 그 왜 그 짓을 왜 하느냐 이거지. 완전히 잘못되고 이것을 근데 이것을 정부에서 한 번도 들어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국회에서도 잘못되고 있는 걸 한 번도 들어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전부 지금 IPCC라는 데가 이것을 지금 과학적으로 제대로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는 최근 그 패트릭 무어의 종말론적 환경주의도 번역해서 출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책의 주된 내용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가짜 재앙과 위협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기후 위기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말입니다. 이게 환경 분야에서는 처음에는 물론 잘 몰라서 것도 있지만은 이게 종말론이 존재했어요. 70년대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 전부터 68년도에 인구 폭탄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먹혀 들어간 거죠. 인구가 급증해가지고 80년대가 되면은 이 세계 인구 40억이 굶어 죽을 것이다. 미국에서만 6,500만이 굶어 죽을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72년도에 뭔가 하면은 그 성장의 한계라는 게 나왔어요. 로마 클럽 보고서라 해가지고 80년대 되면은 석유가 다 떨어지고 자원이 고갈돼가지고 90년대 이렇게 2000년대 되면은 지구의 대기 오염 때문에 다 죽고 공포감을 준 거죠. 거의 화학 물질, 자원, 식량, 인구 이런 것 때문에 지구에는 종말이 오니까 니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산업 문명을 계속 비판하고 산업 문명을 중단해야지. 산업 문명은 인간에게 이게 재앙을 가져온다고 반산업화, 반개발, 반문명 있었어요. 근데 90년대, 80년대 오니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지금 세계는 지금 식량 고갈이 아니고 100억 명 먹을 만큼 식량을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지금 식량이 남고 있어요. 생산한 식량 4분의 1을 버리고 있어요. 일부 기아는 뭔가 하면 분배를 제대로 못해가 그런데요. 근데 80년대에 와가지고 이게 이제 다 거짓이 드러나니까 이번에는 뭐가 나왔느냐? 그 책이 바로 이 종말론적 환경주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 주로 뭔가 하면은 이산화탄소. 누가 이산화탄소를 볼 수가 없잖아요. 북극에 있는 북극곰 죽는다. 북극곰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북극곰 죽고. 바다 깊숙이 있는 상어가 다 지금 사라진다. 거기에다가 방사선 이게 뭔가 하면은 여기 이 책 보면 그거 나오죠. 원자력 발전은 인류의 위대한 발명이고 원자력 발전만큼 안전한 에너지 기술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몇몇 사고, 그것도 사고도 과장된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체르노빌 사건이라든지 후쿠시마 사건에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해일로 다 죽었는데 그걸 좀 더 원자력으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못 보는 거,
보이지 않는 가짜 재앙을 만들어가지고 네.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죽는다, 뭐 종말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가짜 환경 재앙과 스레트 오브 둠이라 가지고 종말의 협박이에요. 종말의 위험 이런 건데 제가 그래서 이 책을 말입니다. 원래 제목은 이게 Fake Invisible Catastrophe Threat of Doom인데 제가 그래서 이걸 그 책 제목을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은 패트릭 무어 그 박사한테 이메일 보내면서 이게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뭐 그렇다 그러면서 저걸 하자. The Apocalyptic Environment 종말론적 환경주의라는 제목이 이게 적합하다 이 책이 그 스레트 오브 둠의 둠을 떼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 아 내가 그 생각을 못 했는데 너무 좋은 제목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출판은 종말론적 환경주의 여기 보면 12챕터가 있거든요. 12챕터가 있는데 뭐 각종 이제 언론에서 거짓말 한 거죠. 그리고 언론의 속성이 뭐냐면은 말입니다. 뭔가 공포감을 줘야지 사람들이 이게 신문도 보고 시청률도 오르고 뭐 이러거든요. 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러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지금 이걸 하는 걸 거의 뭐 별별 거 다 나오죠. 여기에서. 그 다음에 GMO 이야기도 나오고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도 나오고 산호 이야기도 나오고 기후변화의 그 잘못된 거 있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지금 지구의 보약인데 독약으로 만드는 거. 그것도 있고 지구의 그 잘못된 기후 역사. 엘과 같은 사람이 뭐 65만 년 동안 이렇게 CO2가 높은 적이 없었으니까 이게 기온이 엄청나게 증가해가 재앙이 올 것이다. 65만 년 동안 없었죠. 그렇지만은 기온이 먼저 증가하고 CO2가 증가했는데 이거를 마치 CO2 때문에 기온이 변화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거짓말한 그런 내용들 다. 그 지금 거짓말한 거 다 폭로하는 그런 책이죠. 예,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기후 위기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패트릭 무어 박사로부터 2021년 올해죠.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에서 내부 기후 보고서를 받았어요. 언론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거기 보면은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클라이밋 이머전시, 기후 비상사태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기후 위기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왜 기후 위기라는 말이 안 되는가 하면은 기후라는 말 자체가 뭔가 하면은 말이다. 30년, 몇백 년 동안의 강우량이 또 기온이 어떻게 변했는지 소위 거기는 적어도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의 그 날씨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말하는 게 기후예요. 근데 위기나 비상사태라는 것은 뭐예요? 갑자기 급박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갖게 되는 게 위기잖아요. 그 위기라는 말하고 기후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기후가 지금 태풍도 순해지고 있고 가뭄도 줄어들고 있고 토네이도도 지금 이번에 말입니다. 토네이도 미국의 12월 달에 토네이도가 뭐 초강력 완전 거짓말이에요. 초강력이 뭔가 하면은 F5 등급이라 해야 되는데 5등급이 초강력인데 이번에 온 거는 뭔가 하면 0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왜 그러면 사람이 좀 죽었죠? 사람 많이 죽었는데 뭔가 하면은 대비를 잘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토네이도가 온 거죠. 근데 마치 기후변화라고 우리나라 전 언론은 그래 나오지. 기후위기라는 거는 완전 잘못됐고 기후위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짜, 보이지 않는 가짜 재앙이죠.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린피스 설립을 주도했고 세계적인 환경 그 선생이 된 패트릭 무어가 갑자기 환경주의를 비판하고 나온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린피스를 창립한 사람 중에 하나죠. 코파운드인데 이 코파운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몇몇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핵심이에요. 이 사람은 생태학 박사 해가지고 과학자로서 유일하게 해가지고 15년 동안을 이걸 끌어온 거죠. 그런데 이분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게 환경을 사랑해서 환경을 관리해 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그 정치 활동가들이 환경 운동에 돈과 권력이 있다는 걸 알고 하이잭 됐다 그래. 자기가 그대로 쓰는 그대로 보면은 이 단체가 하이잭 되고 과학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부금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떠났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원자력을 인간이 만든 위대한 발명이고 이것만큼 안전한 에너지 기술이 없다고 하는데 그린피스는 반대를 하잖아요. 하고 그린피스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 석탄 화력 뭐 이게 지금 온실 지구 온난화 이거 있잖아요. 지구 온난화 지금 현재 뭐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화석 연료 사용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태양광 풍력 발전 그러니까 이분하고는 그거 안 되죠. 그리고 이분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약간 이게 환경 운동이 종교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책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좌파, 녹색 좌파라는 말을 써요. 녹색 좌파들이 이것을 가지고 정치화 지금 하고 있다. 녹색 좌파들이 왜 정치하는가 하면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말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공포감을 주는 거지. 북극곰도 죽고 안 죽는데 북극곰 지금 증가해가지고 잘못하면 북극곰 때문에 사람이 죽는데 말이야. 죽고 있고 산호가 죽고 있고 각종 공포감을 줘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그 대재앙이 온다. 일반 사람한테는 이걸 막 공갈을 치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해결하겠다. 우리한테 표를 달라. 우리는 여기에 적극 나선다. 표를 구하는 정치인 그리고 후원금을 받으려고 하는 환경단체. 환경단체는 뭐냐? 이거예요. 당신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지구의 원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후원금 달라. 자기들이 무슨 지금 지구의 기온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교수님, 환경 관련해서 환경 보호도 있고 환경 보호 운동, 환경 보호주의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환경 보호는 우리 인류가 자신을 구하기 위한 본능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환경 보호 운동이나 환경 보호주의자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주의라는 게 뭔가 하면 환경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또 남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저나 뭐 패트릭 무어 박사나 여기 있는 다들 이제 환경주의자들이죠.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로 이게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는 뭐냐? 국민의 건강이다. 그리고 그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물론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은 의사가 해야 되고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은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은 환경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가 환경을 또 보호해야 되고 한데 이것을 이제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바로 정치인. 방금 이야기했듯이 지금 보십시오. MB 정부에서 4대강 사업하는 것은 환경 파괴 사업이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 5만 산을 다 깎아가지고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남이 하면은 환경으로 가지고 그걸 하고 자기 할 때는 싹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수박이라 그런다. 워터멜론 안은 빨갛고 바깥은 녹색이잖아요. 네. 지금 전 세계에 워터멜론이 지금 터져나가고 있는 거죠. 환경단체가 많으냐? 응? 당신들은 지금 당신 지금 밥 먹고 잘 사는 게 다 지구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해가지고 지구에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테니까 후원금을 내라. 회비를 내라. 매달 만 원씩만 내면은 북극곰 살려주겠다. 그 그린피스가 지금 그러고 다닌다니까요. 아니 자기들이 무슨 재주로 만 원 내면은 북극곰을 살려. 북극곰 잘 살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식의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 협약이나 탄소 중립으로 우리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어떤 것이고
잃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각각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잃는 거는 어마어마하지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후과학 학자인 MIT의 린첸 같은 교수는 이번에 그런 이야기 했죠. 글래스고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글래스고 기후회의 했잖아요. 네.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기후에는 아무 영향을 못 준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탄소 중립해봤자 아무 기후에 영향을 안 주는 거지. 대신에 이분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하지만은 글래스고의 결정이 우리 경제에는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탄소 중립은 기후에 아무런 영향은 아니고 지금 기후가 좋아지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건 소빙하기를 걱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돈은 지금 얼마예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특히 기후에 대해서 아주 취약한 쪽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농업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연 그대로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 기후에 취약한 계층들에 대해 가지고 대비를 하고 그 돈으로 가지고 그 돈에 얼마나 태양광 풍력하는 돈 가지고 말입니다. 교수님, 끝으로 환경이나 기후 관련해서 바라는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정말 중요한 환경을 지금 이 탄소 중립, 이 기후 소동 때문에 다 놓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입니다. 환경성 질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 실내 공기 문제, 수돗물 문제, 지금 층간소음 때문에 우리나라에 살인이 일어나고 말입니다. 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무선통신 시대에 전자파 때문에 말입니다. 당뇨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심장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살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에요. 치료는 의사들이 하지만은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생활 환경 말입니다. 완전히 지금 방치되어가 있죠.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어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가 있는데 모든 국민이 거기에 지금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에 비해 가지고 건강 수명이 12년 짧아요. 그 사람들 돌볼 생각 안 하고 지금 언제 지구 돌본다고, 멀쩡한 지구 돌본다고 지금 나라에서 오만 돈을 다 써가지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속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등 환경 문제 전반에 대해서 불편한 진실과 사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환경과 기후는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환경 문제는 국가와 정파, 이념, 가치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보호해야 될 그 대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